이 뉴스 유튜브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환경 관련 기업을 소개하고 주가를 분석하는 코너를 2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환경 관련 기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통해 주가 분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기업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우리가 원전 관련주로 알고 있지만 해상풍력 등 대체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바닷물을 식수로 정화하는 해수 담수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처리, 폐수처리 전 분야에 걸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갖춘 공급업체입니다. 오늘 또 정영춘 이사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여러분 이게 워낙 유명한 기업이라서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두산그룹 다 아실 건데요. 두산중공업이 한동안 그 원전 관련돼서 그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지금 상당히 구조조정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지금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중공업 건설사업, 그리고 퓨얼셀이라고 하는 이제 발전용 연료정지, 그리고 골프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핵심 그 계열사 관계사였거든요. 이 두산인프라코어. 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중공업 그룹에 매각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근데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안에 이제 두산밥캣이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그 두산밥캣은 빼고 나머지 중장비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두산중공업을 이제 전반적인 걸 이제 살리고 있는 중인 거죠. 이제 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핵심은 NSSS라고 해갖고 뉴클리어 서플라이 스팀 서플라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핵심 그 기구입니다. 이제 그리고 BOP라고 해서 연료전지라고 해서 이제 그 연료전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을 시키면 전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속물은 물로 나오고, 이게 수소전지의 가장 기본적인 화학식인데, 이제 그거를 연료전지라고 하는데, 그 연료전지에 관련된 기타 등등의 구성품들 있잖아요. 그 옆에 달려있는 것들, 그거를 이제 BOP라고 하는데, 그거를 두산중공업에서 만들고 있고, 또 터빈하고 담수 처리, 요즘에 또 한참 뜨고 있는 풍력, 그리고 플랜트, 이런 큼직큼직한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중공업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두산건설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토목, 건축, 아파트, 주택, 이런 것들 짓고 있고, 또 퓨얼셀이라고 해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BOP, 아까 말씀드릴 때 발전용 연료전지 말씀드렸잖아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전기 만든다고. 이제 그거 사업을 하는 게 이제 퓨얼셀이고요. 그리고 이제 큐벡스라고 이제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 안에서 그 중장비 관련된 건 현대중공업에 매각이 됐고, 두산밥캣은 남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에.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그전에는 이제 화력발전이나 원자력이나 이런 쪽에 주력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풍력, 수소, 또 원자력을 하더라도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SMR이라고 부르는 소형 모듈 원전 이런 쪽에 지금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이제 또 뜨고 있죠 지금.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해상풍력 관련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SMR 소형 모듈 원전은 대형 원전 대비해서 크기는 1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원전에 비해서 사고 발생 확률이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미국에 이제 이 SMR 관련된 핵심 기기를
약 1조 5천억 원 정도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소형 모듈 원전, 가스터빈, 신재생에너지, 풍력 같은 거 다 포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전엔 28% 정도였거든요. 두산중공업에서 차지하는 게. 근데 62%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석탄, 건설, 담수 뭐 이런 것들을 72%에서 38%까지 줄이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서 상당히 큰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구조조정이 완성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국감이 끝났잖아요. 이제 국감에서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님이 아주 의미 있는 발언들을 하셨는데,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고 있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국회에. 이제 거기 국감을 받는 도중에 원자력에 대해서 좀 언급을 중요한 걸 하셨어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이 반드시 병행 공존해야지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라고 아주 소신 발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을 가려면 신규 원전은 뭐 지금 정책 때문에 어렵더라도 뭐 소형 모듈 원전, 그 SMR 요 정도는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탄소 중립이 뭐 잘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얘기를 언급을 살짝 하셨는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수조원 규모의 해외 원전 개발 사업 계약이 있을 거라고 살짝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뭐 이거 구체적인 것까지는 뭐 아직 뭐 발표는 안 했고요. 어쨌든 사장님이 국감에서 얘기를 할 정도면 뭐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기대감이 또 있거든요. 수조원 규모의 해외 원전 사업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두산중공업이에요,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두산중공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풍력, 수소 뭐 이런 쪽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 원래 주력으로 해서 돈 들어와야 되는 거는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거를 해외에 있는 원전을 수주를 하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해외 거를 수주를 하려면 G2G로 해야 됩니다. 정부 대 정부의 협약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팀코리아라고 하는 거를 구성을 해서 해외 원전을 이제 수주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뭐 이런 중공업 계열의 건설 회사들, 원전 관련된 이게 이제 한 팀으로 묶어서 수주를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실제로 수주전에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수주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게 이집트 신규 원전, 이게 전체 다 하면 34조짜리 공사거든요. 그리고 체코 원전, 얘는 8조예요. 폴란드, 요것도 22조짜리입니다. 원전은 한번 계약이 터지면 그냥 기본이 조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뭐 그냥 기업에다 맡겨놓을 수 없으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다 해당되는 회사가 두산중공업입니다. 원전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반적인 개요는 살펴봤고, 이 두산중공업 재무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액 일단 볼게요. 매출액 2017년부터 해갖고 이게 13조입니다. 13조 8천억. 2017년도에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조. 이제 떨어졌죠. 이제 오르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 아직 컨센서스는 안 나왔거든요. 그 영업이익도 보면은 많이 줄었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0조에서 1조 5천억으로 줄었어요. 10분의 1 수준으로. 이게 상당히 회사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기 순이익도 최근에 플러스된 해가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천억이군요. 8천억이 적자가 났어요. 이거
회사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몇 년 연속 적자입니까? 이게 지금 뭐 그리고 뭐 1억도 아니고 10억, 20억도 아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뭐 현금 활동 흐름 중요하다고 했는데 돈은 일부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는데, 그리고 부채도 한번 보실래요? 부채도 이 정도인데 자본하고 이제 한번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 비율이 여기 보면은 부채 비율이 있거든요. 259%예요. 자본보다 부채가 259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좋진 않아요. 근데 지금 두산중공업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력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서서히 지금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구조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풍력, 뭐 SMR, 뭐 기타 등등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재무제표는 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안 좋은데, 그러면 재무제표 말고 일단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가 오늘이 10월 29일이거든요. 10월 29일 현재 24,500원, 450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 6월 7일날 고점을 찍고 쭉 또 내려오는 추세였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은 이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감이 없으면 반등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여기서 이제 밑으로 쭉쭉쭉 빠지면서 거래량도 없어야지 이제 제대로 된 여기 밑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반등 나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회사의 기대감은. 그리고 그 물량도 지금 상당히 좀 그냥 평상시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어디 지점까지 갈 것이냐, 그럼 또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가 지금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고, 지금 들어가도 되냐 아니면 좀 기다렸다 들어가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그리고 차트를 살펴볼 때 두산중공업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쭉 빠지는 타이밍이었는데 다시 반등 나오는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며칠이냐면 10월 13일 날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섰고, 여기서도 옆으로 기다가 또 여기서도 장대 양봉이 한번 하면서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죠.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 며칠이냐, 10월 25일 10월 13일 어떤 수급 세력이 이때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13일 10월 13일 날 보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이날 매집을 했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반등을 줬죠. 여기서. 그러면 아까 여기 10월 25일 한번 볼게요. 10월 15일 이때도 외국인이 이날 산 거보다 상당히 거의 2배 가까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그럼 이제 외국인 수급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지금 여기에 올리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기관계 있죠. 기관계에 계속 사모으고 있죠. 여기 보면 10월 13일 이때 외국인 같이 들어왔죠. 쌍끌이로. 그러면 10월 13일이 여기였거든요. 요때부터 외국인 한번 뻥 하고 들어오고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10월 25일날 뻥 하고 들어왔는데 기관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꾸준히. 그러면은 이제 기관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면은 연기금이 또
많이 사모으고 있어요. 여기 연기금 보면은 거의 사죠. 기관의 대부분이 연기금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투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 지금 현재 수급이 상당히 좋고, 그러면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라고 보면은 제가 한번 또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앞전 고점 정도 수준 있죠. 여기 요 정도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해서 쭉 빠졌다가 다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이 붙어주면서 여기까지 올려놨어요.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서 지금 뚫고 가지를 못하고 있죠. 여기를 만약에 여기서 뚫고 가려면 여기에 뚫은 요 정도 있죠. 요 정도 수급은 나와줘야지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이 위에서 이제 놀고 있어야 되는데, 이날은 수급이 들어와서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다음날 바로 그게 다 빠져버렸어요. 그럼 요건 없어져 버린 수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차트 중에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이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차트 분석상.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지금 아까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이 연말 내년 연초에 수주원 규모의 원전 수주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현실화되면 지금은 이제 찔끔찔끔 사모으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한번 이제 만약 터졌다 그러면 이런 수급 나오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럼 그때 여기서 한번 수급이 한번 빵 터져서 여기 이 상단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다시 빠져도 이 밑으로는 잘 내려오기 힘들어요.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에요. 여기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빠지고 이런 식으로 대형주가 빠지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한번 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거를 사냐 마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약간 여기 매물대가 좀 붙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를 좀 돌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만약에 돌파를 해도.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좀 평행선을 옆으로 좀 길 걸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요 정도 수준에서 기다가 만약에 빠지면 요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수준까지. 그래서 요걸 하나의 박스로 보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은 박스 상단이고요. 지금 박스 중단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요 정도 수준까지 일단 내려오는 걸 일단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시면 조금 비중을 상당히 줄여서 일단 테스트 차원에서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지만, 요 정도 지금 여기 금액이 한 22,200원, 요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 1참에서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되고요. 그것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 여기 요 정도 한 18,600원, 700원, 19,000원 정도, 요 정도에서 매수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일단 접근을 항상 하시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도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 정도 27,000원이 상단으로 보고 1차 매수 정도는 지금 소량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조금 더 한 방에 더 큰 물량으로 넣으실 거면 22,000원 수준에서 1차 매수 시도, 그 다음에 좀 더 빠졌을 때 한 18,500원, 6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2차 매수 정도 해서 연말 연초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의 그 발언하고 또 다른 해외 원전 수주 기대 이런 것들이 터져서 이 위로 올라가는 걸 한번 기다려보고,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게 수주가 터져서 가면 얼마까지 갈 것이냐. 두산중공업은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차트거든요. 아주 밑에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한 방에 여기까지, 여기 얼마예요? 148,000원? 14만원대? 얘 가기 무진장 힘들죠. 엄청 어렵죠. 그래도
만약 여기서 뚫고 위로 이제 구조조정도 다 끝났겠다. 지금 전 세계 기조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몰라도 여기 이것도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도 매물대라고 보거든요. 그럼 요 정도 중반까지 뭐 좀 크게 보면 50만 원대, 40만 원 후반, 요정 40만 원대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 이 정도까지도 보시고, 짧게 보시면 요 정도 여기 한 요 정도에서 사셔서 요 정도에서 파시고, 또 여기 기대감 이건 일부 물량 좀 남겨놓으시고 이때 좀 파시고, 뭐 이런 단기 전략도 괜찮으시고 장기 전략도 괜찮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산 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